정부가 유통업계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정책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습니다. 은행권 집단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부가 혜택은 주유 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35포인트 하락한 2004.39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글로벌 등 글로벌 증시는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급등한 뒤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인이 1,45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1억 원, 87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은행, 음식료품이 올랐고 전기가스업, 의약품, 제조업, 증권, 금융업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는 하락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2.56% 떨어졌고 대한전선이 실적 악화로 인해 3.54% 하락했습니다. 네, 일부 회사들의 대주주 고배당이 눈총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OCI 머트리얼즈는 지난 5일 보통주 한 주당 2,85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300억 6,086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가 배당률이 7.78%에 달하고 배당 성량은 거의 100% 수준입니다. 문제는 배당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실적과도 동떨어졌다는 점입니다. OCI 머트리얼즈는 지난해 한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을 했지만 올해 갑자기 4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OCI 머트리얼즈는 지난해 여팡 부진으로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고배당 정책을 펴는 것은 결국 대주주의 배불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CI 머트리얼즈의 최대 주주는 OCI로 4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배당으로 150억 원가량을 챙기게 됩니다. 이 밖에 고려아연, 동국산업 등이 실적이 부진했지만 배당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는 영풍, 동국산업은 장세희 대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적이 악화되고 업황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모 회사가 대규모 현금을 빼가면 기업 존속 가치와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샤프 지분 취득은 1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 샤프의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해 증권가에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회사는 투자 금액 1,200억 원의 100배 이상 1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이날 삼성전자가 샤프 지분 3%를 인수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투자 금액 100배 이상의 가치가 창출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37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를 고려할 때 향후 지배 강화를 위한 추가 지분 투자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유통업계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해 조금 더 협조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물가 정책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 임원들을 불러 비공개로 물가 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유통구조 개선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지경부는 대형마트 측에 각종 할인 행사를 여는 등 가격 안정 정책을 계속화돼 업체별 특성을 살려 추가 인하 품목을 발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인 스마트 컨슈머의 가격평가 기능을 강화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 집단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 전월보다 0.47%포인트 올랐으며 이 수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2%포인트 오른 0.94%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1.1%로 0.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6%포인트 오른 1.34%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88%로 0.02%포인트 내렸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5%로 0.2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작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10년 전인 2002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로 20대 남성보다 9.8%포인트 낮았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인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보다 더 활발한 것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난 2009년 여성 대학 진학률이 82.4%로 81.6%의 남성을 추월한 뒤 작년까지 4년째 역전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부가 혜택은 주유 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학회 등에 따르면 2011년 카드 신용상태 조사 결과 고객이 선호하는 신용카드 부가 혜택은 주유 할인이 전체의 26.9%로 최다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이자 할부 19.7%, 자녀 교육비 할인 9.2%, 포인트 적립 8.6%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조사에서는 무이자 할부가 21.2%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고유가 지속으로 주유 할인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 60대 이상 노년층은 결제 은행과의 연계 편리성을 가장 중시했고 20대에서 30대 신혼은 연회비 유무, 자녀를 둔 30대에서 40대는 포인트 혜택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정보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그동안 여야 간 합의한 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통합당이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보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기 전에는 직권 상정은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수정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즉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개선 폐기 문제와 관련해 재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내정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또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즉 TPPA 협상에 대해 우리가 추진했던 통상정책은 FTA 허브지만 TPPA는 지역정책이라 조금 맞지 않다면서도 TPPA 진행 과정과 참여 득실을 보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출시된 재형저축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입니다. 네, 어제 새롭게 개설된 계좌가 30만 개에 이른다고 하던데요. 네, 어제 하루 16개 은행에서 재형저축이 출시됐는데요. 판매 계좌는 총 27만 9,180개로 집계됐습니다. 재형저축 잠재 고객으로 추정된 900만 명 가운데 3.1% 정도가 첫날 가입한 셈입니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7만 2천 계좌로 가장 많았고 연 4.6%라는 최고 금리를 내놓은 기업은행도 이에 버금가는 6만 6천 계좌를 유치했습니다. 가입 금액으로는 총 19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계좌당 7만 원 가량입니다. 가입 초기인데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할 수 있어 납입 한도인 분기당 300만 원에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가입 첫날 소득 증빙 서류를 출력하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장애를 일으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괜찮은 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층에 유리한 절세 상품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18년 만에 다시 출시된 만큼 서민 고객들의 가입 욕구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점별로 상품 가입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는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이 불붙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은행 간에도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서 금리를 올린 곳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판매 이틀째인
7일 이미 일부 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방은행 가운데 강주은행이 4.2%인 최고금리를 4.6%로 전격 인상했고요. 약간 편법 개정 시비로 진통을 겪었던 외환은행도 이날 4.0%인 기본금리를 4.3%로 인상하고 우대금리 0.3%를 얹어 역시 4.6%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우대금리를 포함해 4.6%를 제공하는 최고금리 은행은 기업, 외환, 강주은행 등 세 곳이 됐습니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에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는 저축은행도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더 높일 계획을 밝혀 금리 경쟁이 불을 튀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의 재형저축금리는 최대 5% 수준에 육박할 것이란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업계 구조조정과 함께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책이 쏟아지면서 위상이 급격히 약화된 저축은행으로서는 재형저축으로 새로운 영업 기반을 닦으려는 전략이라 금리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도 저금리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고소득층의 자금 이탈이 커 이번 재형저축을 통해 수신 기반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강해 금리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높은 것이 좋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재형저축의 가입을 원한다면 자금 수요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입 대상이 급여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7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운용이 가능한 자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른 만큼 잘 알아보고 가입하되 여러 곳에 분산 가입을 해도 됩니다. 가령 재형저축에 월 100만 원을 투자하되 수익률을 조금 높이고 싶다면 50만 원은 안정적인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에 나머지 50만 원은 증권사의 재형저축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형저축 금리가 가입 이후 3년간만 고정금리고 4년째부터는 시장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고객이라면 고객이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10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재형저축 가입이 가능한 고객 중에서도 수입이 들쭉날쭉하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형저축보다 오히려 저축성 보험 가입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중도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두루 잘 파악해서 자신의 형편에 가장 잘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형저축 가입 바람에 이유 없이 편성했다가는 낭패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부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4.7인치 LTE 스마트폰 옵티머스 LTE3를 SK텔레콤을 통해 내일 출시합니다. LG전자는 LTE 대중화를 위해 출고가를 60만 원대 중반으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작인 옵티머스 LTE2의 출고가는 9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옵티머스 LTE3는 1.5GHz 듀얼 코어 칩, 2GB 램, 안드로이드 4.1 젤리빈 운영체제를 사용하며 배터리 용량은 4인치대 스마트폰 중 가장 큰 2540mAh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에너지부 등이 주관하는 2013 에너지스타 어워드에서 소비자 가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최고상인 지속가능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너지스타 어워드는 미국 정부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단체, 기업 등 2만여 곳을 평가하는 미국 환경 에너지 부문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수상한 지속가능 최우수상은 올해의 파트너상을 2회 이상 수상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BMW 모토라드가 오너프로드 엔듀로 모델인 UR1200GS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R1200GS 모델은 2004년 출시 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7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배기량 1170cc의 2기통 신형박스 엔진으로 최고 출력 125마력과 최대 토크 12.8의 힘을 발휘합니다. 가격은 2,83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훨씬 가늘어진 차체는 날렵함을 강조했으며
윈드실드는 운전자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풀 LED 헤드라이트를 탑재해 안정성과 함께 뉴알 1200GS만의 정체성을 부각시켰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 GM은 쉐보레 브랜드 국내 도입 2주년을 맞아 사고 시에 새 차로 바꿔주는 고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은 지난 3년간 엔진오일 등 3회 무상 제공, 5년 보증 기간, 7년 24시간 무상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쉐비케어 357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추가해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본인 과실이 50% 이하이고 파손 금액이 차값의 30% 이상이면 신차로 교환해주는 357 쉐비케어 어슈어런스를 제공합니다. 안쿠시 오로라 영업 마케팅 부사장은 쉐보레 경소형차 글로벌 생산기지인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며 국내에서 점유율과 판매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7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